안녕하세요. 인생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온 한 편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웃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들려온 따뜻한 한마디, 혹은 누군가 건넨 작은 행동 하나, 그 말과 그 손길 덕분에 우리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웃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웃어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연은 경북 구미에 사시는 최정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42해가 지났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 서로에게 묻어내질 법도 한데요.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흔한 애정 표현 하나 없는 한마디로 무뚝뚝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사랑해라는 말? 드라마에서나 하는 거지 그 사람 입에선 평생 들어본 적이 없고요. 기념일에도 케이크는커녕 그냥 밥 먹자 한마디면 끝.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대도 안 하게 되더군요.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요, 얼마 전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장미꽃 한 송이였습니다. 붉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은 분홍빛 장미 한 송이. 이게 뭐야? 제가 놀란 눈으로 묻자 남편이 민망한 듯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에서 그러더라. 요즘은 이유 없이도 꽃을 준대. 그냥 너 웃는 거 요즘 잘 못 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꽉 막혀있던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 웃음을 잃고 살았다는 걸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득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각자 바빠서 전화도 뜸하고 몸도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웃는 일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말은 없었지만 꽃 한 송이 들고 온 그 사람의 마음, 정말이지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면 괜히 한번 웃어보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꽃을 사고 나의 웃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는 맛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 장미는 지금도 냉장고 위 유리병에 꽂혀 있어요. 이젠 많이 시들었지만 그 한마디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말 없는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그 말 없는 사람이 한 송이 꽃을 들고 건넨 진심. 너 웃는 거 요즘 잘 못 봐서. 이 짧은 말 속엔 긴 세월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무뚝뚝한 마음이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랑은 말보다 한 송이 꽃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영자님의 우리 엄마는 요리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 문 열면 뭐가 있든 엄마는 늘 뚝딱뚝딱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시절 엄마의 손맛이란 건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어떤 레시피보다 정확했죠. 그래서일까요? 저도 어릴 적부터 부엌에서 칼질 배우며 자랐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제 인생은 늘 부엌 중심이었습니다. 김장철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먼저 찾았고 잔칫날엔 당연히 저부터 불렀어요. 교회에서도 제 음식을 제일 좋아했고 저는 그걸로 충분히 자랑스럽고 행복했죠. 누군가를 먹이고 그 사람이 맛있다고 해주는 말 한마디에 살림의 피로가 다 풀렸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마트 반찬 코너에서 다 사고 냉동식품 한 봉이면 밥상이 차려지고 젊은 사람들은 요리보다 배달앱을 더 믿고 살아요. 심지어 제 딸도 그러더군요.
엄마, 그거 힘들게 왜 해? 요즘엔 이게 편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제 손맛이 낡은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보다 누군가 만든 포장 음식이 더 환영받는 세상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요리를 놓았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김치도 사 먹고 불 앞에 오래 서 있는 게 괜히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들네 부부가 오랜만에 주말 외출을 한다며 초등학교 2학년 손녀를 맡기고 간 거죠. 점심 뭐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국 먹고 싶어. 오랜만에 다시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 내서 국을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고등어 조림도 푹 익혔고요. 밥상 앞에 앉은 손녀가 숟가락으로 된장국 한 입 떠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이 맛이야. 할머니, 우리 엄마는 요리 못하잖아. 나는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 그 말 듣는 순간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찌르르 울리더군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부엌으로 불러냈고 제가 잊고 지냈던 제 가치를 다시 꺼내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밥상이 살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손녀가 온다고 하면 부엌 불부터 켭니다. 된장국에 김치전에 고등어까지 푹 익혀야 하니까요.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 그 말 하나면 제 인생은 아직도 따뜻하게 계속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담긴 손맛이죠. 배달로는 따라갈 수 없는 마음. 그건 정성이라는 비밀 재료 덕분입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세대와 시간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당신 덕분에. 세 번째 사연은 김문수님의 너는 여전히 내 편이구나. 이제 나이 들어 농사일도 손에서 조금씩 놓고 하루하루가 느릿하게 흘러가는 요즘입니다. 예전엔 하루 해가 짧을 정도로 바빴는데 이젠 해가 치기를 기다릴 만큼 시간이 남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덜 고돼도 마음이 더 허전해지더군요.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쯤 됐을 무렵부터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까먹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서 살고 손자 손녀들도 점점 커가니까 전화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어느 봄날이었어요. 혼자 마당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날따라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대충 대답하려다 괜히 속이 좀 상해 있었는지 괜찮긴 뭐가 괜찮냐. 집이 무덤처럼 조용하고 하루가 길어서 미치겠다. 그렇게 툴툴거리듯 말했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일 끝나고 해지면 마당에 앉아서 수박 잘라주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아빠 얼굴 보면 참 든든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빠가 혼자라서 쓸쓸하신 건 알지만 우리 마음속엔 항상 아빠가 든든하게 계세요. 그러니까 외롭다고만 하지 마세요. 아빠는 여전히 저한텐 가장 큰 버팀목이에요. 그 순간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와서 탁 박히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아직 버팀목이라는 사실, 누군가에게 여전히 든든한 존재라는 그 말이 숨겨진 내 울음을 건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벌레가 날고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딸의 그 말이 가장 크게 들리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딸의 그 말을 떠올립니다. 아빠는 여전히 제 버팀목이에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 편이 없다고 느낀 날 그 한마디가 날 다시 웃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버팀목이고 든든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고요한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비춥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편이에요. 이 말만큼 든든한 위로는 없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사연은 이종배님의 웃음 추는 남자. 제가 퇴직한 지 벌써 9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출근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 일이 없어도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TV를 껐다 켰다 했죠. 처음 1년은 좀 좋았습니다.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고 아내와 함께 아침밥도 천천히 먹고 오랜만에 산책도 하고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누가 꼭 필요하다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해줄 일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거울을 봤는데 눈빛이 참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와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유머 강좌라는 걸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웃겼죠. 내가 지금 웃음 찾을 기분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유머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강사님이 첫날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우리는 웃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웃기지 않아도 웃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월요일이면 그 강의실로 갑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었지만 지금은 사람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납니다. 말도 재밌게 하게 되고요. 얼마 전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많이 웃는다. 근데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괜히 따라 웃게 되네.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내 웃음이 누군가의 웃음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은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음을 주려고 합니다. 개그도 찾아보고 웃긴 사진도 저장해두고 아침엔 일부러 코믹한 표정으로 인사도 해요. 자, 오늘도 웃고 시작합시다. 웃는 게 남는 겁니다. 이 말이 저희 부부의 하루 인사가 되었답니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는 얼굴은 마음을 열게 하고 웃음을 주는 사람은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퇴직 이후의 시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다시 채워가는 모습. 당신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웃게 되네. 이 말이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한마디가, 때로는 소소한 손길 하나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밝혀주고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한 웃음이 모여 우리 삶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의 마음에 작은 웃음 한 송이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 그렇게 말하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웃어요. 편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때로 힘겹고 외로워도 그 속에서 서로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말과 마음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 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